1711번. (1711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88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65 이상이면 이 관계를 이용을 하는 거고 AN이 65보다 작으면 요걸 이용하라 그랬거든. 우선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의 값이 88이니까 65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3을 빼니까 뭐가 돼야 돼? 85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세 번째 항은 8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게 65보다 작아지는 항, 그거를 생각해야 돼. 9항이 되나? 그러면은 8항까지는 첫 항에다가 24를 빼니까 60? 아, 네, 21을 빼는 거구나. 그러면 67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9항의 값이 이제 64가 된다고. 그러면은 8항부터는 이제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32. 그 다음에 7항은 16. 그지? 6항은 8, 4, 2, 1. 2분의 1, 4분의 1이 나온다고? 2에서 끝나는데 원래? 2에서 끝나야 된다고. 아닌가? 여기 다시 숫자가 작아졌네. 여기 9에서 60 안 돼. 그 다음 8이 5에 32. 10 아니에요? 그렇네.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8, 9, 10. 다시 뭔 소리 하나 했네. 10, 11, 12, 13, 14, 15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항의 개수가 9개,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니까 88 더하기 64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 그러면 2-1분의 첫째 항 1에 항의 개수가 6개, 2의 6제곱 빼기, 그럼 이거 더하면 140, 152 약분하면 76, 69, 54, 79, 63, 684 계산하면은 63 뭐가 돼야 돼? 747.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또 1721번 1721번. 이번이었나? 그거로 기억하네. 응? 2번이었던 걸로 기억. 어느 정도 풀었어요. 자, 주차 대입법의 두 번째 형태죠. fn 곱하기 an. 이 형태란 말이야. 자, 일반항 an은 이게 이제 첫 번째 항 곱하기 f1 곱하기 f2까지 해서 어디까지? fn-1까지 곱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항 값은 1이야. 요게 fn이잖아. 이게 fn이니까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2 집어넣으면은 4분의 2, 5분의 3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 n분의 n 빼기 2,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까지구나.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건너뛰고 지워지죠. 그래서 남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 남는다고.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2 이게 a에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뭐가 돼? 2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뭐가 되는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그러면 제일 작은 거 하나와 제일 큰 거 21분의 1 이렇게만 나오네. 21분의 40. 이게 구하고자. 그 다음 또 724번. 유승 이거 A에는 구했어? 이게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n-1팩인 거야. 이해돼? 근데 이 240을 보면 240이 2 곱하기 5팩 이렇게 되는 거거든. 120이 이게 5팩이어서. 오케이? 그러면 유승아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2를 집어넣으면 2,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팩, 4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팩, 5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팩,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팩, 7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6팩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어디까지? 2020이니까 2 곱하기 19팩토리알이지. 그럼 240으로 나누면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어때? 필요 없어. 이 나머지가 0이 되는 항들이죠. 그래서 우리 요것들에 합구하는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12 더하기 48 이게 50 60 68 이건 120으로 240으로 안 나눠지니까 68이다는 거네. 1번. 1번이네. 그 다음 또 네, 1744번 1744번. (1744번을) 보면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1이고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더하기 2거든? 이거 근데 어떤 꼴의 점화식이야?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의 점화식이죠? 나는 이거 일반항 외웠나? 아니요, 그냥 뒷판. 유승이는? 그냥 위에 있는 보고 하는 거. 위에 있는 거 보고? 위에 있는 게 뭐지? 내가 이거 등비수열의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빼주자고? 알파를 빼주자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3분의 1로 오른쪽을 묶어버리면 an 더하기 6-3알파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성립해야 돼?
6-3알파. 그럼 2알파는 뭐가 돼야 돼? 6이지. 그럼 따라서 알파는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고. 이해가 안 가? 그래서 am 플러스 1 빼기 3은 3분의 1 am 빼기 3 이렇게 돼버리거든. 이해되니? 그러면 요 전체와 요 전체가 무슨 수열을 이뤄? 등비술.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bn 플러스 1이면 얘가 bn이 돼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bn 플러스 1은 3분의 1 bn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유승아 여기서 일반항을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야? bn은 이게 무슨 수열 관계인 거야? 그러면 일반은 어떻게 돼? b1 곱하기 뭐가 돼야 돼? 3분의 1 n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원상복귀 시켜야 되겠지? bn이니까 bn 자리에 an 빼기 3이 들어가는 거고 b1의 값이 얼마야? a1 빼기 3 그리고 3분의 1에 n-1제곱이죠. 근데 a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이고 따라서 an은 뭐가 돼야 돼? 3 빼기 4에 3분의 1에 n-1제곱이라고. 자, 그럼 p의 값은 뭐가 돼? 10을 대입해야 되는구나. A10은 3-4에 3분의 1의 9제곱. P의 값은 3, K 값은 4, Q의 값은 9. 그 세 개 더하는 거니까 16? 이게 답이겠네. 아니 이거 선생님이 이거 해줬으면 이런 거 할 줄 알아야지. 너희는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쌤이 종류는 다 안 해도 된다 할줄 알았어요. 아니 시험 때는 이렇게 대입하는 게 나오게끔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니는 딱 보면 일반항 세울 수 있어야지. 아니야? 그 다음 또 이제 유형 8번부터가 어려울 텐데. 저는 뭐 소금물 이쪽으로 무슨인지 모르겠어요. 좋았어. 뭐 이 유형 8번 전체를? 소금물 750번부터 700 여기 50번부터 해보죠. 응? 이거 한 문제 풀고 그 밑에 거 시켜볼게. 우선은 1750번을 보면 농도가 10%인 소금물 200g이 들어있는 그릇이 있다. 자, 농도가 10% 소금물 200g. 그럼 여기서 이제 소금의 양은 20g이 있는 거다, 그지? 그 다음에 이 그릇에서 소금물 50g을 덜어낸 다음 농도가 6%인 소금물을 다시 넣는 것을 1회 시행이라고 한다. 얘들아, 여기서 우선 이제 농도를 생각하려면 소금의 양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이 그릇에서 소금물의 50g을 덜어낸다는 얘기는 50g을 덜어낸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의 4분의 1을 덜어내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시행을 한다고 치면 소금물 200g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50g을 덜어낸대. 그럼 소금의 양도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만큼 같이 빠져나가는 거지. 맞니? 그런 다음에 농도가 6%인 소금물 50g을 다시 넣는데 그럼 소금물의 양은 다시 20g, 아니 200g이 될 거고 소금의 양이 몇 g이 추가가 되는 거야? 몇 분의 6을 곱하면 답이 나와.
전체로 어, 3g 3g이 추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관계식이 소금물의 농도를 AN%라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관계식을 만들려고 그랬거든. 농도가 AN%래. 그러면 지금 소금물의 양은 총 200g이잖아요. 그럼 그때 소금의 양은 뭐가 돼야 돼? 소금의 양은 2 AN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네. 그치? 그러면 AN 플러스 1과 요 녀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금의 양이 봐봐 50g을 덜어낸다 그랬으니까 원래 있던 거에 몇 분의 몇이 남는 거야? 4분의 3. 4분의 3이 남는 거지. 맞아? 4분의 1을 덜어냈으니까. 그리고 소금물 50g을 더하면 농도가 6%니까 소금의 양이 3g 늘어날 거라고. 맞아? 그리고 전체가 200g 농도니까 곱하기 100 약분하니까 2죠. 그러면은 계산하면 뭐가 되나? 4분의 3 AN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돼버리네. 근데 우리는 P분의 Q잖아. 그래서 4분의 3분의 2분의 3이니까 2가 돼서 2는 2. 이것도 약분되니까 4는 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되니? 운전까지 화학 풀다 왔는데 화학 다시 푸는 느낌. 화학 지금 뭐 하는데? 물명도 다시 풀고. 1751번 해봅시다. 이거 모든 거를 20%의 소금물 100g. 그럼 이 소금 양이 얼마가 되지? 20g인 거지. 10%의 소금물 100g에는 10g. 이걸 더하고 소금물의 양은 총 200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 게 이게 A1%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약분하니까 15네. 그럼 A의 값은 15인 거야. 이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 A1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금물 100g과 거기에 또 이제 10%의 소금물 100g을 섞어서 A2의 농도를 만든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AN%의 소금물 100g과 10%의 소금물 100g을 섞어서 나오는 농도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을 하면 AN 플러스 1은 200분의 AN%의 100g이면은 소금의 양이 얼만큼 있는 거야? AN이 있는 거죠? 그리고 10%의 소금을 100g이니까 10g을 더해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2분의 1 AN 더하기 5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의 값이 15 그리고 P의 값이 2분의 1 Q의 값이 5 그럼 2분의 41 이게 답이다. 자, 그 다음 1752번 한번 해보세요. 이건 그냥 딱 봐도 경우에서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게 원래 우리가 이제 경우에서 문제라고 한다면 한 명 n-1명, 두 명 n-2명, 세 명 n-3명
n-1명 1명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나누기 2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n명 중에 한 명 뽑고 나머지 n-1명 중에 n-1명. 원래 이제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면 그게 경우의 수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에 주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선은 어쨌거나 n명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의 조로 나눠질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의 조로 나눠지는 경우가 총 몇 가지라는 거야? an가지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한 명이 추가가 됐어. 그럼 그 한 명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EAN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니? 근데 여기 뭔가 추가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가지죠. 왜? 얘가 나중에 온 애가 혼자서 한 조가 되고 앞에 있던 n명이 다 같은 조에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 이렇게 구하는 거지. 유승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디서 이해가 잘 안 돼? 어디서부터? 저 그룹 저 두 개를 구분을 곱하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곱하기를 해줘? 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건데 여기에 3명 있고 여기에 n-3명 있는 거랑 여기에 n-3명 있고 여기 3명 있는 건 같은 거잖아. 그냥 두 조로 나누는 거에서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 총 a, n가지가 나올 텐데 지금 한 명이 더 온 거잖아. 그치? 근데 그 한 명이 원래 이렇게 두 조로 나눠져 있는데 이 왼쪽 조에 들어가거나 또는 오른쪽 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가지수가 EAN이 될 거라는 거고. 그러고 나중에 온 요 녀석이 혼자이고 앞에 있던 n명이 모두 다 같은 조가 되면 이런 경우도 두 조로 나누는 경우잖아. 그래서 이 경우 한 가지가 포함이 된다고.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질문. (1764) 1764. P가 2 이상인 자연수 P에 대하여 수열 AN이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킨다. A1은 0이래요. 그리고 AK 플러스 1은 AK 더하기 1이고 AK 플러스 P는 AK랑 같다 그랬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P가 된다는 얘기네. 이런 말이야 얘들아. A1은 0이야. A2는 뭐가 돼? 요 나조건에 의해서 1이 되는 거죠. A3은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얘들아 AP는 뭐가 돼야 돼? P-1이 되는 거지. 1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2잖아. 그러니까 AP는 뭐가 돼야 돼? P-1이 돼야 된다고. 이해가? 그러면 A의 P 플러스 1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이 조건에 의해서.
다조건에 의해서 K에 1 집어넣으면 A1이랑 A의 1 플러스 P가 같으니까. 그럼 A의 P 플러스 2는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고 A의 P 플러스 3은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의 2P는 뭐가 돼야 돼? P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유성 이거 이해되니? 여기 보면 K가 1부터 어디까지 들어간다 그랬어? P-1까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의되는 값들이 A1부터 AP까지가 정의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조건에 의해서는 그 다음항 P 플러스 1항부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봐봐. A2K는 2AK랑 같다 그랬어. 여기다 K에 1 집어넣어봐. A2는 2A1이 돼요? 성립하질 않죠. 관례가 나오지. 니은은 A1부터 AP까지야. 이것들 다 더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1부터 P-1까지 합이니까 이거 맞죠? 그지?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P개. P개. 그리고 첫항 더하기 끝항 P-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P, AEP, AKP래. AP, AEP 다 어때? A3P도 뭐가 돼? P-1 그치? 그럼 이거 AKP잖아. 그럼 P-1을 몇 번 더해? K번.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 알겠어? 그 다음 또? 이게 응? 괜찮아. 여기 뒤에 이런 건 다 했어. 유형 11번 이런 거. 뒤에는 못해. 등교 학기 초전이랑 결국에 사는 할게 많아요. (1771번) 해봅시다. (1771번) n명의 사람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한대. 그럼 이제 한 명이 더 추가됐잖아. 그러면은 앞에 있던 n명이 악수를 한 총 가지수는 an일 거고, 그럼 한 명이 더 추가됨으로써 이 한 명이 먼저 와 있는 n명과 한 번씩 다 악수를 해야 되잖아. 더하기 n.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죠. 1773번? 한번 해볼까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서로 악수한대죠. 근데 이제 부부끼리는 악수하지 않고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는 악수를 한대. 근데 이게 보면 n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총 횟수를 an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n 플러스 1쌍이 악수하는 총 횟수는 an 플러스 1일 거야, 그지? 그러면
n쌍의 부부가 우선은 먼저 악수할 수 있으니까 그 a n가지에다가 자 n쌍의 부부면 총 몇 명이 있는 거야? 2n명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한 쌍의 부부가 왔잖아. 그러니까 두 명이 더 온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나중에 온 이 부부끼리는 악수를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면은 이 두 명이 각각 2n명과 어떻게 해야 돼? 악수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남자가 2n명이랑 악수하는 거 2n가지, 여자가 2n명이랑 악수하는 거 2n가지. 이게 총 4n가지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4K 이렇게 된다고. A1은 뭐야? 한 쌍의 부부가 악수하는 거 네. 0가지죠. 아,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 그래서 2n에 n 빼기 1. A 19하라 그랬거든. 20 곱하기 9니까 뭐가 돼야 돼? 18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근데 경우의 수를 어떻게 그러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겠지. 열쌍의 부부. 열쌍의 부부들은 너무 많다. 일상에 보면 20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한 명 뽑아. 2명을 뽑아서 악수를 시키죠? 그럼 자기 부부끼리 한 거는 몇 가지야? 10가지지? 이게 답이야. 190, 120, 180. 얘가? 알겠어. 1776번도 해봅시다. 우리들 수업 시간에 나무 막대 했던 거 기억나니? 빨강, 노랑, 파랑 뭐 이거? 기억나요? 약간 그거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흰 공과 검은 공이 총 몇 개 있대? n개 있대. 근데 이 n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흰 공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거든. 그랬을 때 an, an 빼기 1, an 빼기 사이의 관계식은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볼 거냐면 이게 길이가 n인 칸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흰 공과 검은 공들을 채워 넣는다고 생각할 거거든. 그러면 여기 흰 공과 검은 공을 이 규칙에 맞게끔 흰 공끼리는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는 여기가 AN가지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흰 공이 올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검은 공이 올 수도 있죠. 그치? 그럼 봐봐. 여기 맨 마지막에 흰 공이 왔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흰 공이 오면 돼, 안 돼? 무조건 검은 공이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흰 공이 놓이는 경우는 이 앞에 몇 개의 칸이야? n-2개죠? 그걸 채우는 방법의 수랑 같으니까 a n-2가지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검은 공이 오면 이때는 이 앞에 흰 공이 와도 되고 또 뭐가 와도 돼. 뭐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 그지?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앞에 빈칸을 검은 돌과 흰 돌로 검은 공과 흰 공으로 채우는 방법이 n-1칸이니까 a n-1가지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a는 a n-1 더하기 a n-2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A3은 A1이랑 A2도 하니까 뭐가 돼야 돼? 5죠. A4는 8이고 A5는 13이고 A6은 21이고 A7은 정답은 1번이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되지 얘들아? 네. 우리 1779번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1779번. 자, 이 녀석도 규칙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은 평면 위에서 직선을 그어서 이제 영역을 나누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직선 하나를 그으면 이렇게 영역이 두 개로 나뉜다라는 거고, 또 두 개를 그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개를 그었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저 일곱 개가 된 상황에서 하나를 더 그어볼게. 그러면은 더 그어보면 여기를 뭐 이렇게 그어볼까? 이렇게? 이렇게만 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돼버리지. A4가 11이라고. 그럼 봐봐. 하나 그었을 때, 두 개 그었을 때 몇 개 늘어났어? 두 개. 두 개 그었을 때, 세 개 그었을 때. 세 개 늘어났죠? 세 개에서 네 개, 네 개가 됐을 때는 네 개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뭐가 돼야 돼? n 맞아? n 플러스 1 아닌가? 네.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n-1까지 k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러면은 a1이 2잖아. 2 더하기 그냥 어차피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1개 첫 항, 끝 항 이렇게 돼버리네. 근데 우리 몇 구하래? a 10 구하래. 2 더하기 2분의 9 곱하기 12 6, 9, 54 56개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 맞았어? 근데 저거 일반항 안 구하고 계속 더해요. 해도 되죠. 그래서 A 10이니까 9까지 더하면 10까지 더하면 되겠구나. 왼쪽. 나은이 너도 그렇게 했어? 네. 어쩔 수 없어요. 예, 부들부들. 1782번. 이거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아마 전화식에서는 지금 계속 이거 지금 풀고 있는 이 유형만 알면 아마 틀릴 거 없을 거야. 내신 때. 손든 거야? 아니, 진짜. 자, 선을 따라서 이제 치단거리로 이동하는데 A에서 만약에 뭐 여기를 우선은 그냥 뭐 BN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뭐라고 하지? AN이라고 하지. 그랬을 때 이제 A3 더하기 A7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이 녀석도 이제 규칙을 찾을 수는 있는데 여기가 A면 여기가 지금 B1이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A1은 뭐가 되는 거야? 넷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B2는 그러니까 A2는 결국에는 이 B1에서 이렇게 B2까지 한 번에 가는 경우랑 또 A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하나, 둘, 몇 가지가 늘어나? 세 가지가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A2라는 거는 결국엔 A1에다가 뭐를 더한 거야? 3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B1에서 B2로 가는 방법은 A1 가진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B2에서 B3로 가는 건 아니 A에서 B3로 가는 건 B2에서 B3로 가는 방법에다가 하나,
둘, 또 몇 가지가 늘어나?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A3는 A2 더하기 또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관계식을 봤을 때 결국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선생님 저 어제 충전기를 두고 왔어요. 유승아 거기 그거 좀 빼서 주라.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좋습니다. 어제 개조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엔 무슨 수열이란 얘기야? 그럼 일반항 A에는 3n 더하기 뭐가 돼야 돼? 1이지. A3의 값은 뭐가 되고? 10이 되고 A7은 뭐가 돼야 돼? 22가 되는 거지. 그게 더해서 뭐가 돼야 돼? 이렇게 푸시면 돼요. 좀 쉬었다 합시다. 지수로그. 다시 지수로고요? 와. 우리 지수로그 설명할게. 개념적인 거는 이 지수에서 우리 딱 하나 있죠. 그치? 거듭제곱근에 관한 거. 그거 말고는 다 연산이어서. 제가 좋아하죠. 거듭제곱근 두 가지의 말들만 구분하면 되잖아. A의 n제곱근 그리고 n제곱근 A. 자, A의 n제곱근이래.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게 하는 x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몇 차 방정식? n차 방정. 그래서 이 실근의 개수가 실근이 아니지 근의 개수가 n개인 거죠. n제곱근 A는 제곱근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루트. 그래서 n 루트 A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 유럽 명제 다 아는 얘기지만 5는 125의 세제곱근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긴 한데 중 하나에 따라 쓰면 더 맞는 말이긴 하겠죠? 어떤 거? 세제곱근 중 하나에 따라 쓰면 더 x가 5이면 x 세제곱은 125이다. 이건 맞아 틀려? 맞죠? 맞는 거잖아. 이거 맞는 거죠. 네. 8의 세제곱 근은 2이다. 유승아 이거 맞아 틀려? 아니 이건 틀리지. 왜?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x는 2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근데 8의 세제곱 근 중 실근은 2이다. 이거는 맞는 거죠. 네 제곱근 81은 3이다. 이건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러한 명제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러고 나서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실근의 개수. x n제곱은 a에서의 뭐? 실근의 개수. 이렇게 표를 그려서 했던 거.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자, a가 양수이면서 n이 짝수야. 실근 몇 개? 두 개. 하나, 0개, 하나, 하나, 하나였지?
우리 이 확인하는 걸 뭘 가지고 생각했어? 그래프 가지고 생각했었잖아. 그래서 n이 짝수일 때와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양수면 실근 2개, 0이면 하나, 음수면 없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실근은 우리가 n제곱근 a라고 부르고, 여기 실근은 뭐라고 불러?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불렀었지. n이 홀수일 때는, n이 1일 때는 직선이지만 3 이상의 홀수라면 곡선이죠. a가 양수면 만나는 점이 하나, 0이어도 하나, 음수여도 하나인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실근, 여기 실근 어떻게 돼? 여긴 뭐라고 불러? N루트. 여긴 뭐라고 불러? N루트. 여기도 n루트 a인 거지. n이 홀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그때 정리를 했었지. n제곱근 a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n이 짝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이 홀수면 어떻게 됐어? n이 홀수면? a는 모든 실수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에 여기 있던 문제들 중에 뭐 이런 걸 풀어봤단 말이지. 그지? 다 기억날 거야. 20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20번 문제들 볼까요? 함수 fx가 2차 함수 저렇게 주어지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래.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은 그랬네. 근데 지금 이거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값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수를 4제곱 했을 때 루트 3의 fn제곱, 요거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나오겠지. 그럼 그때 이제 x는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3의 2분의 fn제곱이잖아. 그래서 풀마 3의 8분의 f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럼 이 2개를 곱한 거, 2개를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과 마이너스가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의 4분의 f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9가 돼야 된대.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fn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따라서 fn의 값은 뭐가 돼? 8인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다 n을 집어넣을 건데, 쟤는 x는 2대칭이지. 2대칭이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여기의 값이랑 여기의 값이 각각 2랑 k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n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8이 되는 거, 이게 이렇게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럼 0과 2 사이에 자연수 뭐가 있어? 1이 있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뭐가 돼야 돼? 8. 그럼 K는 뭐가 돼야 돼? 9. 이렇게 구하는 거야. 윤성아 이해돼? 1일 때가 8이면 또 3일 때도 뭐가 되는 거겠어? 8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 밑에 있는 이 21번 문제도 해봅시다. (2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지금 이 우선 가조건을 보면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각각의 실근이 뭐래? 중근이라는 거죠. 근데 이 fx는 지금 이차함수란 말이야. 이차함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xn제곱은 64. 요걸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n의 값이 홀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때는 무조건 실근이 한 개죠. 근데 이 실근 한 개가 중근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물론 여기에서의 근이 나와서 중근으로 만들 수 있긴 하거든. 그럼 이제 문제가 fx는 실근을 가져야 몇 개야? 많이 가져야 두 개지. 그러면 그게 여기서의 실근과 같다 그러면 중근이 되긴 하지. 근데 이 fx의 나머지 한 실근이 건 건 중근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n이 홀수인 상황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n의 값이 짝수면 64니까 실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지. 그 실근이 뭐가 돼? x는 풀마 n제곱근 64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이 fx에 뭐가 돼버리면? 근이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중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두 근이 저 이차 함수의 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fx는 x-n제곱분 64 그리고 x 플러스 n제곱분 64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함수에서의 최소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거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음의 정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결국엔 이 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이게 몇 제곱인가? 6제곱인가? 마이너스 2의 n분의 12제곱인데 이 녀석이 뭐가 되기만 하는데 정수가 되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이때 n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 1, 2, 3, 4, 6, 10인데 얘는 뭐가 돼야 돼? 짝수. 그러니까 1, 3은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10, 14, 답은 24.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이해되지? 뭐 22번은 쉬워서 패스. 또 우리가 이 연산에 관련된 문제 중에 (2017년도의)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자 앞에 거는 자연수, 뒤에 건 뭐가 돼야 된대? 유리수가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럼 우선은 이 앞에 있는 조건부터 생각을 하자.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럼 우선은 분모에 있는 2는 어떻게 돼야 돼? 지워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2분의 2의 a제곱이 결국엔 근호 밖으로 나오려면 2의 a제곱은 2분의 2의 a-1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결국엔 이 a-1이 제곱근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a의 값은 1 또는
1, 3, 5, 7, 9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야 돼? 근호 밖으로 나오려면 짝수가 돼야 되잖아. 2, 4, 6, 8, 10 이런 식이 돼야 된다고. 유승이 이해되니? 그러면 요 AB 중에 이걸 만족하는 AB 중에 요 녀석을 또 뭐로 만드는? 유리수로 만드는 AB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 문제는. 그러면 A부터 생각을 해보자. 결국에는 유리수가 되려면 A 플러스 1이 3에 뭐가 돼야 돼?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A 플러스 1의 값들을 나열을 한번 해봐. 2, 4, 6, 8, 10이니까 가장 작은 거 지금 뭐 나왔어? 6 나왔지? 그때 A 값은 뭐가 돼야 돼?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3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것도 뭐야? 6이지. 여기 두 개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11.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고. 그 다음 이거 해볼래요? 91번? 볼까요? 이런 관계식들이 나오고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항상 그랬지. 이런 조건의 형태로 얘네들을 변형해 줘야 된다고. x분의 1이잖아. 80의 x제곱은 2니까 결국엔 80이라는 게 2의 x분의 1제곱이야.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의 y제곱이 4잖아. 그러면 10분의 1이라는 게 4의 y분의 1제곱인데 여기 y분의 2죠. 근데 보니까 4가 2의 제곱이어서 2의 y분의 2제곱 이렇게 고쳐진다고. a의 z제곱은 8이네. 그러면은 지금 a라는 건 8의 z분의 1제곱인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2의 뭐가 돼야 돼? z분의 3승인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가 z분의 1이잖아. 그럼 z분의 1로 만들려면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해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은 더하기니까 얘랑 얘는 곱하는 거고 이 녀석은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2의 x분의 1 곱하기 2의 y분의 2제곱 나누기 2의 z분의 1제곱은 80 곱하기 10분의 1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이건데, 여기에서 이 지수들의 연산한 결과가 1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8이고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이 이게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a의 3분의 1제곱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4의 3승이니까 뭐가 돼야 돼? 64.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유성아 이해돼? 그 다음 100번은 그냥 노가다 문제여서 102번도 뭐 114번 해봅시다. 기억 니은은 눈으로 봤을 때 다 맞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면 기억부터 A4래. 그러면 2의 A제곱은 B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의 A제곱 곱하기 B가 4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A의 값이 1이면 B의 값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고, A의 값이 2면 B의 값이 1이 되는 거,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정답인 거고. 니은은 m이 2의 k제곱이니까 2의 a제곱 곱하기 b가
2의 k제곱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이면 b의 값은 뭐가 돼? 2에 k-1제곱이 되는 거지. a가 2면 b는 2에 k-2제곱인 거고, a의 값이 2의 k제곱이면 b의 값이 뭐가 돼? 1이 되는 거니까 k가 되면 그럼 이게 총 몇 개인 거야? k개.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이라고. 근데 이제 디귿이 요 순서상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는 23개다 라고 했거든. 자, 이게 좀 보면 요 순서상이 딱 하나만 나와야 된대. 만약에 m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1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두 자릿수니까. 그럼 m이 12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b, 이게 2의 a 제곱 아니고 2의 제곱 곱하기 3. 그럼 얘가 2의 a 제곱 b 꼴로 표현돼야 되지. 그럼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게 뭐랑 뭐가 있어? 1이랑 2가 있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m의 값이 얘들아 24라고 한번 생각해봐. 24.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뭐가 돼? 3이지. 그럼 2의 a제곱 곱하기 b니까 이게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얘 때문에 3개가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럼 순서상의 개수가 하나가 나오려면 결국엔 m이라는 수가 2 곱하기 홀수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2의 a제곱 곱하기 b니까 무조건 a는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홀수로 표현되는 두 자릿수 m의 개수,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두 자릿수 홀수 중에 아니지. 그러니까 두 자릿수 중에 2 곱하기 홀수로 표현되는 수들 생각해보면 10의 자릿수 중에는 뭐가 있나? 10의 자릿수 중에 11, 12 안되고 14 14는 어때요? m의 값이 14면 2 곱하기 7이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그지? m의 값이 10일 때도 되나? 되네. 10일 때도 되네. 2 곱하기 5 그죠? 그러면은 2 곱하기 9 2 곱하기 11 2 곱하기 13 이런 식으로 가면 2 곱하기 뭐가 돼버려? 49까지 어때요? 다 되는 거지. 네. 이해되니? 그러면 결국에 이거 총 개수가 몇 개야? 49에서 5를 빼면 뭐가 돼? 나누기 2하면 더하기 1이죠? 23 맞네,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었던 거야. 어떤 수가 2의 거듭제곱을 몇 개로 가지고 있냐. 그게 이제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문제였어. 그 다음 115번 해봅시다.
자, 115번을 보면 지금 이제 n이 홀수일 때는 요 녀석을 사용을 하고 n이 짝수일 때는 요 녀석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PQ가 각각의 자연수인데 그걸 넣어서 곱한 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즉 근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치워져야 된다는 얘기지 곱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순서상 PQ의 개수인데 그래서 우선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 P가 짝수, Q가 짝수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P가 홀수, Q가 홀수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P가 짝수, Q가 홀수일 때. 또 물론 네 번째도 있죠. 얘가 홀수고 얘가 뭐가 되는 경우? 짝수가 되는 경우. 이때는 그냥 곱하기 몇만 해주면 돼? 2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우선은 PQ가 짝수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n에다가 2k를 집어넣을 거야. n에다 2k를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뭐가 돼버려? 루트 3의 k제곱인 거죠. 이해가? 유승이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k가 될 수 있는 값은 유승아 뭐가 있어? 1, 2, 3, 4, 5 여기 5개가 있는 거지? 맞아? 여기 k에 1 집어넣으면 n이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6 4 집어넣으면 8 5 집어넣으면 10이잖아. 이해돼? 이해가 안 가? 이해되지? 2분의 K 아니겠지? 아니지, 그래서 루트가 나오죠. 이렇게 하나만 지워준 거야. 이렇게 하나만. 이게 루트 그래서 이렇게 냅둔 거야. 그러면 FP 곱하기 FQ인데 어차피 루트 2는 두 번 곱해질 거니까 2가 될 거고 루트 3에 P 플러스 Q 우리 지금 요거에서 여기 이제 P 플러스 Q가 뭐가 되면 돼? 짝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홀수 두 개를 어떻게 선택하는 거, 그지? 그리고 짝수 두 개를 선택하는 거. PQ가 모두 홀수이거나. 근데 P가 짝수, Q가 짝수 아니에요? 이제 PQ는 여기 1, 2, 3, 4, 5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근데 P가 짝수, Q 짝수는 뭐예요? 아, 그러면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까? 그럼 P가 뭐 EM 아니 EL Q를 내가 PQ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EA, EB라고 할까? 응? 그럼 AB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1, 2, 3, 4, 5가 될 거라고. 그냥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해. 그냥 이게 헷갈리면 어차피 K에 1, 2, 3, 4, 5를 집어넣어서 뭐를 만들어야 돼? 짝수. 순서상을 우리가 만드는 건데 1, 2, 3, 4, 5를 집어넣어서 그 두 개를 곱한 게 결국엔 요 곱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가 여기 원소라고 생각해. 그러면 결국에는 루트 3의 알파 곱하기 루트 3의 베타 이게 뭐가 나오면 되는 거야? 짝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짝수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홀수 두 개를 선택하거나 짝수 몇 개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가지에서 13가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호로일 때는 n을 2k 빼기 1이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저게 4제곱근
9 곱하기 2의 몇 K? 2K인 거죠? 이해가? 그러면 얘도 루트 3 곱하기 루트 2의 K제곱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K가 될 수 있는 것도 1, 2, 3, 4, 5라고. 이해가? 그럼 또 여기의 원소를 또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 그럼 어차피 루트 3은 2번 곱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될 거고, 요 K가 또 루트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루트 2의 베타 제곱이 루트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또 뭐가 돼야 돼? 짝수. 그러니까 이것도 3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까지가 돼서 뭐가 돼야 돼? 13가지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녀석이야. 짝수 홀수일 때. 자, P를 2K라고 하고 Q를 2M 빼기 1이라고 둘게. 그러면 4제곱근 9에 4의 3의 2K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은 4제곱근 9에 뭐가 되는 거야? 2의 M제곱 2M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정리를 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K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뭐가 돼버려? 2M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루트 3의 K 플러스 1제곱 곱하기 루트 2의 M 플러스 1제곱인 거잖아. 이해가? 그러면은 이게 근호가 벗겨지려면 K는 어떤 수여야 돼? 홀수 135, M도 135. 이해가? 그래서 결국엔 3 곱하기 3에서 몇 가지? 9가지인 거지. 근데 곱하기 몇? 2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18 더하기 26 답은 44. 이게 답인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